여러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 매매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 이것은 호재다. 그러니 이제 주식의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를 흔하게 떠올리시는데요.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외국인 수급으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 방법과 수급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으로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외국인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 KLX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집계할 때 나타나는 기준은 크게 개인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대단히 큰 손이 사나보다 하고 엄청난 규모의 주체가 수급이 들어왔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외국인의 매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란 국내 시장에 등록된 계좌 중에 국적이나 소재지가 해외인 투자자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글로벌 투자은행도 외국인이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큰 기업으로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중개인을 통한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국적이나 소재지가 해외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해외 법인이나 해외 계좌, 펀드를 통해서 국적을 우회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이것이 투자자별 외국인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손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차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항목 검색창에 외국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나오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지표를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몇 퍼센트 보유하고 있는지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된 보조지표 일반값은 선이 너무 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을 더블 클릭해서 굵기를 조금 더 편하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을 46.75%를 보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JP모건인지 골드만삭스인지 블룸버그인지 뱅가드인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아니면 이들이 합쳐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외국인 전체가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해볼 특징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외국인들은 팔기만 하는구나. 주가가 오르내리락 하는데 외국인은 팔기만 할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과 관계가 없는 주식인지 이 정도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이 46%이지만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 넘어가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한지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62% 정도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는 올라가고 팔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으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차트에 겹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다시 사면 올라가는 게 더 잘 보이죠. 그러면 결국 신한지주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급에 관해서는 이 펀드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는 안정성을 추구하죠. 따라서 각 펀드의 내부 규정마다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몇 퍼센트 이상은 담지 않는다는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펀드에는 하나의 종목만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까지 비중을 두는데 한 종목당 10% 이상은 담을 수 없다, 이런 룰이 있다라고 하면 종목당 10% 이상은 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룰이 있냐면 특정 종목에 과하게 비중 투자하지 못하도록 사내 투자자 보호 규정과 같이 보호 규정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관리겠죠. 펀드는 한 종목이 잘못됐을 때 펀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기 위해 여러 종목의 특정 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는 그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신한지주와 같이 외국인 비율이 높은 종목의 가격이 과다하게 올라버리면 분산 투자의 원칙 때문에 외국인들은 신한지주를 일부 수익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60% 이상 이렇게 높다는 의미는 신한지주라는 종목에 해외 펀드를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겠죠. 외국인들은 한 몸이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자산운용사 펀드나 개인 투자자와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결국 수십, 수백의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특정 외국의 펀드에서 충분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외국계 펀드들은 분명히 비중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변동성 확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특정 비중을 넘어가면 외국인들은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라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특정 지분율이 얼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정 지분율을 몇 퍼센트가 넘어가야 외국인들은 리스크 해치를 위해 매도하게 될까요? 외국인 지분율이 맥스를 찍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특정 지분율에 대한 예상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어떻게 보냐면 날짜를 돌려봐서 과거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었던 날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돌려보다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에 65%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 지분율이 65%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리스크 해지를 위한 지분율 구간이 62%에서 65% 구간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한지주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주가의 커플링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좋고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왜 나쁘고 왜 좋은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도 하나 더 살펴보면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는 그런 정직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수치로 보면 70% 이상에서 놀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특이한 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68%에서 76%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 종목을 보면 외국인 비중이 60%대로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집하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면 주가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60%까지 빠지면 외국인들이 다시 재매집하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75% 이상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로 고점과 바닥 부근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만을 살펴본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죠. 외국인이 샀는데도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만을 살펴보며 매매하는 기법인 수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심층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급 매매라는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결국 이 종목의 가격 상승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보면 되는데요. 이 종목의 가격 상승을 만드는 주체가 개인이면 저는 세력주라고 하고요. 외인이나 기관이면 수급주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개인이 만들고 어쩔 때는 외인, 기관이 만들기도 하죠. 그럼 저는 그걸 수급 세력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 매매를 사용하기 위해선 시장이 우선 돼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실적 장세이죠. 왜 실적 장세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보면 개별적인 호재로 올라가는 세력주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수급주가 많습니까? 요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수급주가 더 많죠. 그러면 이 수급주라는 게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잖아요. 그럼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질까요? 최근의 시장만 살펴봤을 때는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들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에 실적주나 중심주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4, 5년간의 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었죠. 이때 나왔었던 뉴스가 뭐냐면 특징주를 검색해봤을 때 성장 기대감이 여전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이 사는 종목 중에 APR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얘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여기가 상장일인데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얘도 실적 키워드가 따라 붙습니다. 2분기 어닝스 퍼레이즈 이런 얘기도 있고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테마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얘뿐만 아니라 달바 글로벌도 화장품인데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 얘도 화장품인데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 그린푸드 같은 종목을 보시면 계속해서 쭉 올라가기만 하죠.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 모두 특징주를 검색해보시면 실적 키워드가 붙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추가로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 GS 주식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 중이죠. KINX라는 종목도 AI 관련주 수혜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얘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시장의 중심주는 실적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하냐고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급이 붙는 구간을 포착해서 따라 붙으면 되는데요. 이 종목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지, 기관이 많이 사는지, 개인이 많이 사는지 지켜보고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수급의 주체가 들어왔을 때 주가랑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의 수급과 가격의 동향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기관이 매도하면서 이 종목의 가격은 하락했고요. 8월 14일도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8월 18일을 보면 외국인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죠. 다음날 8월 19일은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기관이 쭉 매수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관이 이 종목의 수급을 관리하고 있구나, 외국인은 이 종목에서 힘을 못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 종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키다리오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요. 장대 항목이 나오기 전 14일 날부터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신호가 보이죠. 14일 날 개인은 13만 주 팔았지만 외국인은 11만 주를 매수하면서 상승을 준비합니다. 다음 날도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세는 미미하고 외국인도 매도하면서 3% 하락한 이후 다음 날부터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죠. 그리고 8월 24일 외국인들이 약 40만 주를 매수하면서 장대 항봉이 나와줬습니다. 오히려 이날 개인과 기관은 팔았죠. 그럼에도 장대 항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 종목의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의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의 주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이미 올라가고 나서 알면 뭐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당일 실시간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0151 장중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잠정 추이 수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턴 단기 과열에 들어가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0778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요. 여기서 일별이 아니라 시간별로 체크해서 보시면 프로그램 순매수 수량이 체크가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개인이 할 수 없으니 분명히 기관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이겠죠. 여기서 들어오는 수치들이 모여서 투자자별 매매 추이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키다리 스튜디오 종목의 경우 외국인이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장중 실시간에 프로그램 순매수 수량을 체크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9시 24분, 9시 56분과 같이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10시쯤에 매수해서 1시나 2시까지 끌고 왔을 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다른 종목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페노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 신고점 부근에서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주가의 흐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8월 14일 날짜를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55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5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개인이 40만 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외인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체일 확률이 높겠죠. 이후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개인의 매도세가 점점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하는데 오히려 그 매도세를 기관이 바꿔주면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죠. 그럼 이 종목을 다음날 매매할 때 뭐만 보면 될까요? 장중에 기관 프로그램이 갑자기 순매수하는지 대량으로 매도하는지만 살펴보면서 기관의 수급만 쫓아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수급을 볼 때 해당 종목의 상승의 주체가 누구냐, 그 상승의 주체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승의 주체를 추적하다 보면 단기 스윙을 할 때 수급만 보고 단기 스윙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먼저 본 다음 현재 시장의 중심주가 뭐냐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시장의 중심주에서 상승의 주체가 외인이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차트의 일봉 흐름까지 같이 보시면 굉장히 매매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요거 좀 괜찮은 매매 기법이니까 직접 검증해 보시고 실전 매매에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 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종목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항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당일 실시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에 들어오고 있는 책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수급 단타 매매 기법 이외에도 세력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백 가지 단타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자책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10원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 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948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해 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로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번 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